2심부터 내란 재판을 맡게 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늘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작은 인연이라도 있는 판사는 추첨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와 12부 6명의 판사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특검 구형 절반의 형이 나온 체포방해 사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구형보다 넘치는 형량이 나온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두 사건의 항소심과 이번 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2심까지 모두 맡게 될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형사 사건을 다룰 재판부 구성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법에는 총 16개 형사 재판부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장관 동기 등 피고인과 인연이 있는 재판부는 제외됐습니다. 재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빼고 13개 형사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했고 그 결과 각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형사 1부와 형사 12부가 전담 재판부로 결정됐습니다. 형사 1부 윤성식 재판장은 연수원 24기로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형사 12부는 고정된 재판장이 없는 대등 재판부입니다. 내란 사건이 배정되면 26기 이승철 판사와 29기 조진구 판사, 34기 김민하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습니다. 형사 1부와 12부가 내란 사건만을 맡게 되면서 기존에 배정됐던 다른 형사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1심 직후인 2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반인권적으로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상임위원이 오늘 물러났습니다. 퇴임사에선 내란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 안건을 처리한 걸 자신의 성과로 자랑했습니다. 구속됐던 손연보 목사를 구제해주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벽면에 온갖 막말 피켓들이 붙었습니다. 오늘 퇴임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그간 인권위에서 해온 말들입니다. 퇴임식은 피켓을 붙이려는 직원들과 항의하는 지지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며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니 왜 놀리냐고요? 아니 궁금해요. 놀리긴 왜 놀리냐고요? 저희 친구요. 왜 막아? 김 위원은 자신을 비판하면 좌파, 옹호하면 정신이 건강한 국민이란 말로 퇴임사를 이어갔습니다. 좌파 인권 세력의 무자비하고도 야비한 공격을 받아오면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많은 국민들의 응원 덕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 안건을 대표적인 성과로 자부했습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건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게 차별 없이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연보 목사를 긴급 구제해주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다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연보 목사님 사건은 지극히 아쉬운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과연 누가 손 목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퇴임식을 찾은 안창호 위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소신 있게 밝혀줬다며 김 위원을 축켜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연일 다주택자의 투기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걸 경고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채에 갭 투자하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면서 실거주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를 가리킨 겁니다. 이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서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가 늘고 있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적은 겁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비거주 1주택이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실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싼 아파트 한 채에 갭 투자한 뒤 본인은 고액 전세를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러자 이번 세제 개편에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 종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은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발령을 저 천리 밖으로 가서 직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팔아갖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얘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거나 또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한다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지경이니까. 정부는 다음 주 전세 낀 다주택자의 집을 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보완 방안도 같이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막 중학교를 졸업한 15살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닌 여학생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0대 두 딸이 크게 다쳤고 40대 엄마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창피를 줬다는 게 범행 이유인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머리에 붕대에 감은 채 피를 많이 흘린 환자를 구급대원들이 급히 옮깁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의 아파트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앞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급된 집안 거실에서 흉기에 찔린 여성 3명을 발견했습니다. 43살 엄만 목 부위를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고 15살, 12살 두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아파트 내에 이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주민들은 불안하죠. 모녀를 공격한 건 큰딸과 같은 중학교를 다닌 15살 남학생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밀고 들어가며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러곤 창문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하고 난 뒤에 이 아파트 건물을 비행 돌아와서 베란다 아래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수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학생은 창피를 줘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장날이나 봐, 체육관에. 거기서 뭐 자기한테 창피함을 줬대. 창피하게 사람 많은 데서. 경찰은 이런 일방적 주장 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추가 조사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렇게 아직 동장군이 물러가지 않았지만 계절을 앞서가야 더 유리한 소비도 있죠. 그래서 요즘 여름철을 대비한 에어컨 설치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더워지고 나서 주문을 하면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쌓인 눈이 채 녹지 않은 한겨울이지만 에어컨 설치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7, 8월 정도에 많이 성수기였는데 지금은 4, 5월부터도 성수기로 볼 수 있어요. 벌써부터 에어컨 설치 요청이 많은 건 빨라지고 길어진 여름 탓입니다. 작년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6월부터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폭염 일수는 2020년 7.7일에서 4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잖아요. 한 4개월이나 5개월 튼다고 해도 거의 20시간 정도는 풀로 틀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에 그리고 공기청정되는 거. 이렇게 에어컨 수요가 늘면서 여름이 가까워져 주문을 하면 자칫 제때 설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가전업체들도 신제품 출시를 1, 2월로 조금씩 앞당기고 생산 라인을 모두 돌리는 시점도 4월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역시 최대 화두는 AI 기술입니다. 생활 패턴과 공간 환경에 맞춰 6가지 특화된 기류를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에어컨을 선택할 땐 냉방 면적은 거실의 경우 집 크기의 절반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좋고 초절전 인버터 기능이 있으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